짧은 시간에 너무도 거대한 사건들이 지나갔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도 2주간 정도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은 몇 년의 세월이 흐른 것 같이 저 까마득한 옛날 같은, 왜 그 성격이 너무도 그 우리의 일상생활이랑 동떨어진, 동화에도 나오기 어려운 그런 공룡의 시대에나 있을 만한 얘기들이 막 지나갔기 때문에 뭔가 너무 이 일상과 이 괴리된 사건이 우리 삶의 전역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느낌, 이런 것들을 한번 뭐 유튜브 모든 데서 그 상당히 그 자질구레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이 사태를 바라보는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철학이. 국민들이 지금 이 사태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역사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공통의, 그리고 그 합의된 여러분들의 지성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이 아무리 그 자질구레한 얘기를 해봐야 그건 또 다시 미신이 되고 만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혐오감이라고 그럴까, 그가 한 짓들에 대한 뭐 혐오는 계속 축적되어 왔지만, 계엄령 사태까지 일어난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그런 혐오감이 짙어짐에 따라 나중에 꼼수로 내놓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많은 게 더 밝혀지겠지만은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거를 볼 적에 이 모든 사건은 아주 당초부터 계획된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뭐 일례를 들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걸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김건희라는 여자가 계속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을 이쁘게 만들고 뭔가 그런 것 자체가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막스 베이버가 말하는, 우리가 모더니티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근대적 인간이라고 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인간관에 있어서는 휴머니즘, 모든 것을 이제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이거 세계적 공통된 거죠. 인간 중심으로 사고를 바꾼 게 우리 근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정치적 측면으로 얘기를 하자면, 당연히 군주의 중심이 아니라 민에게 권력이 있다 하는 민주화의 과정을 얘기할 수 있고, 경제라고 하는 것을 경제적 측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모더니티, 하나의 근대적 인간이고 우리가 근대 사회를 얘기할 때는 아주 이건 세계적으로 공통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경제라고 하는 거는 산업화의 경향이겠죠.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 산업화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 산업화는 필연적으로 뭐죠? 자본주의와 아주 한 몸이죠. 합체가 되는 거예요.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과 캐피탈리즘은 이제 같이, 이게 근대적 삶의 요건인데, 그 다음에 농촌으로부터 사회 형태는 농촌 중심의 사회에서 도시 중심으로, 전부가 도시화, 이게 도시화라는 게 urbanization, 이게 이제 우리가 근대적 요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문화를 친다면은, 내가 생각해 이거는 사이언티즘이라는 얘기죠. 과학 중심 사고.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이 전부가 실증 가능한 과학을 지고시하는 거죠. 그게 제일 높은 문화적 가치다. 그래서 모든 과학이라는 이름만 대면은 다 항복하는 게, 그래서 일종의 이런 여건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20세기를 통해서 19세기 말기부터 20세기를 통해서 21세기에 이르기까지 공통되게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막스 베버가 난 옛날에 이런 걸 잘 몰랐거든. 이런 사건이 근대화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뭐라고 하냐면 탈주술이라는 말을 썼어요. 탈주술하라고 하는 거. 탈주술, 엔트자우베룽이라는 표를 썼는데, 자우베룽이라는 건 매직, 이런 마술 같은 건 매직인데, 매직이라고 하는 거는 초자연적인 어떤 힘에다가 인간이 어떤 작용을 미쳐가지고 그 초월적인 힘이 인간의 사업에 강제적 힘을 끼친다. 초월자의 어떤 절대적인 이 세계를 관장하는 어떤 힘에 우리가 영향을 줘서 점을 친다. 지금 디비네이션 우리가 본 것도 다 그런 거거든요. 이게 주역이라는 게 그런 걸 통해서 힘을 줘가지고 그 힘을 빌어서 인간 세상을 지배한다. 이게 매직입니다. 근데 이러한 매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탈. 이 탈주술화가 결국은 이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의 핵심이다, 이게. 그런데 탈주술화가 아니라 이거는 입주술화야. 주술로 다시 이 세계를 다시 집어넣는다. 탈주술로 해서 우리가 19세기를 거쳐서 20세기, 21세기까지 왔는데,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서양 패턴에도 잘 안 맞아요. 왜냐면 우리는 조선 왕조라는 건 철저한 휴머니즘과 철저한 레셔널리티, 합리성을 갖고 있던 거기 때문에 이 서양의 중세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요새 3%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거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나 하여튼 보통 상식적인 그 역사를 쓰는 사람들의 논리에 의해서 아주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는 이런 것을 탈주술, 난 옛날에 탈주술을 이해 못했거든. 뭐 그런 걸 가지고 그 근대화의 원점을 삼다는 게 말이 되느냐. 난 막스 베버를 잘 이해 못했단 말이야. 근데 요번 사건을 거치면서 이게 막스 베버가 맞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 우리 국민이 주술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여자가 그냥 어려서부터 주술적인 어떤 못에 씌워가지고 얼굴도 뜯어고치고 이쁘게 하다가 어디 뭐 술집도 가고 뭐 그러다가 검사랑 만나면은 그렇게 하면 그런 것을 주변에서 매지션들이 어떤 무슨 마술사들이 힘을 불어넣어가지고 너가 세계를 바꿀 수 있다. 거기에 나는 왜 그렇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부인한테 꼼짝 못하느냐. 그냥 지금 내 말할 것도 없어. 앞으로 특검이 되고 이게 되면은 우선 김건희한테 암시를 준 모든 점쟁이들을 불러다가 족쳐야 됩니다. 그들이 이들의 미래에 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느냐.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지금 정치적인 사건이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마술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마술. 국회의사당 앞에 100만 인파가 모인 것도 그 마술로부터 벗어나려는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속을 수 있느냐. 저 경상도의 젊은 학생들도 뭐냐면 거기는 콘크리트 지지 세력이, 우리는 콘크리트 지지 세력이 있다고 국힘당이 버틴다. 학생들이 길거리 나와서 하는 말이 그러면 콘크리트를 우리가 부수겠다. 이제 콘크리트를 부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술적 힘으로부터 역사를 해방시키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이러한 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박근혜 때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할 적에 야, 이거 윤석열이 하면 박근혜는 그래도 양반 아니냐 이러고 좀 봐줘야 되지 않냐. 이런 식의 사고가 생겼었는데 천만의 말씀. 이게 뭐냐면 이 쉽게 얘기하면 내 열부리는 이게 강의 이게 뭐야 이게 만에서 선사야 뭐냐면
첫 키스라. 날카로운 면도날 같은 첫 키스다 이게. 키스하는 면도날 같아. 부드러운 입술이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뭐예요? 이 양반에 있어 날카로운 첫 키스라는 게 3.1 운동의 체험이란 말이야. 3.1 만세 혁명, 만세 운동을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해가지고 이 첫 키스라는 게 이 3.1 여기에 여기서 결과물이 뭐예요? 여기서 지금 상해 임시정부가 생겼단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겼단 말이에요. 임시정부가 생기고 이것은 재민주권이라는 헌법 그 1조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에게 있다. 이 임시정부에 이걸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 역사가 20세기 역사가 추동될 수 있는 그 힘을 얻은 겁니다. 그게 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역사의 탈주술을 시작한 거예요. 왕권이라는 것도 그 주술이에요. 왜 고종 같은 새끼를 갖다 우리가 저기를 하냔 말이야. 왜 윤석열이 같은 그런 개 같은 놈들을 갖다가 왜 우리가 대통령을 모시고 그거를 2년이나 이렇게 참아왔냐. 이게 다 주술이에요. 터무니없는. 여기에 우리가 단지 민주라는 게임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했었던 것이나 그 인내를 하게 만든 모든 상황은 주술적 프로세스였다. 주술적 과정으로. 그게 묘하게 들어맞았단 말이야,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여기다가 왕자를 쓰고 나왔다. 그것도 전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권력을 잡는 순간부터 자기는 영구 집권하겠다라는 확실한 주술을 하늘로부터 받은 겁니다. 어떤 경우에. 그리고 왜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의심을 했단 말이야. 그건 너무도 단순한 이유예요. 뭐냐면은 나는 영구 집권할 거고 나는 왕이고 영구 집권할 거고 절대 이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을 것이고 니들 나한테 까부르면 내가 기억해뒀다가 어느 시점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장악하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통일, 대한민국에 나는 이제 거기에 황제는 김건희가 차지하겠지. 너는 남한만 다스렸나?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웃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사실이었다니까. 이게 사실이었다니까. 몰라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기억하세요. 이건 내 철학자로서 소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이것은 처음부터 기획된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조선 왕조로 거꾸로 올라가는 거고 그 이전으로 올라가는 그야말로 자기가 무슨 아사달의 신시의 모든 권한을 물려받은 걸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 착각이 아니에요. 그렇게 물려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나쁜 새끼 어떻게 하면 그래 국민들을 그렇게 우롱해 놓고 탄핵이 된 다음에 입장 발표라는 거 그렇게 하고서 거기서 단 한 구절에 얼굴 표정 하나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메시지도 없고 얼굴 표정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한 계엄 얘기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그깟 놈 계엄 같은 건 내가 몇백 번이라 할 수 있는 건데 너희들 뭐 그런 거 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냐?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나는 자식들 까불지만 나는 헌재 애들 그거 무서워 내가 그 삶을 수 있는 애들이야. 걔들을 지금 자신만만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헌재 판결이 나기까지에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차려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주시라고 분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깔깔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왜 우리에게 이러한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느냐. 권력의 당사 주체자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0.0000001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 역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뭐 탄핵했으니까 이제 해결될 것이다.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민족이 그동안 그 완고한 소위 말해서 여순민중항쟁, 우리 어릴 때 여순반란이라고 그랬던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반공법이 선포되고 반공법으로 인해서 모든,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 역사의 혜택을 받은 자들이 지금 완고한 콘크리트 세력이라는 것이고 중앙청 앞에 매일 나가서 앞으로 소란을 필 자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들을 우리가 그냥 좌시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떠한 민주적인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리라. 어떻게 황당하게 이 사악한 놈들이 사악한 짓을 마음 놓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아주 점잖게 대응하고 그러다가 이것은 비극적인 결론밖에 안 나와요. 헌재를 거쳐서 대통령 자리를 복원하는 그런 사건이 생길 수 충분히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아직 겉으로 근대화, 모더나이제이션을 하지만은 모더나이제이션 꿈도 못 꾸고 이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탈주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근대화의 역사의 그러니까 오늘날 이 민주주의라고 그랬지만 이게 그냥 고종이나 그때랑 그냥 오버랩되어 있는 거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5일날 여기에 누가 오기로 돼 있었냐면 미 국무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오게 돼 있다. 흑인이죠. 그 사람이 오게 돼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는 목적이 뭐냐? 우크라이나 파병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그걸 종용해서 유도도 아니지 하라면 하는 거지. 그래 가지고 남북 대결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건 명약 관화한 일이란 말이야. 우리나라 역사는 지금 너무도 모순되는 일들이, 드라마틱한 일들이 마구 겹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세월호 시대에는 상징적인 거지만은 그 얼마든지 애들이 부시고 나가라 그랬으면 나갔어요. 살 수 있었어요. 우리가 창문에서 이러고 있는 애들까지 물이 이렇게 차는데 이걸 봤잖아요. 그냥 전 국민이.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라. 생으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같이 죽은 거예요.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전라도 경상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인간성을 배반하고 이렇게 국민을 짓밟는 지도자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진행 방향은 뭐야? 나가라! 국회로 모여라! 한마디에 그냥 5, 6천 명이 그냥 모였다는 것 자체가 세월호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가라앉았던 민중이 모인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지금 차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쫙! 국민들이 모여서 차마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계엄군인들 이걸 못한 거죠. 이게 유교 국가의 인이란 말이에요. 인한 마음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안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이걸 기획하는데. 이건 몇 년 전부터 그야말로 이건 다 기획된 거라고 봐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역사를 지금 되돌이켜 볼 적에 이런 사악한 짓들이 박정희 때부터
전두환을 거쳐서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 보면은 영화가 크게 공헌을 했다고 그러는데 박근혜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역사의 진행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사의 거의 한 2, 3천 년의 세계사의 단면이 여기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완벽하게 지금 우리식으로 승리를 한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도 이 기나긴 사악한 세력들의 하중에 비하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잠시 그야말로 진흙이 되어 훅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가 왜 내가 국회의사당 앞에를 매일 나갔겠습니까? 역사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애들을 데리고 나와서 막 어린 아들한테 우리 역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한테 또 김밥을 그냥 막 잡수시라고 선생님 그 추우신데 그 김밥도 유난히 맛있더군요. 그러면서도 하여튼 이가 우리 역사를 우리가 정말 이 눈물겨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비로소 불란서 혁명을 교과서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정치 혁명을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 역사로부터 배우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제기를 찾아 나가지 않으면은 정치에 무슨 파벌을 논하고 이념을 논하고 다 개소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도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거는 모든 여기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는 변화 속에 있는 것이고 그 변화는 끊임없는 창조를 해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지금 이런 모든 사악한 요소들을 다 품에 안으면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생생지 위역의 그런 위대한 역사를 창제하고 있고 이름 일양의 온갖 잡다한 64개의 모든 잡다한 형태를 가슴에 껴안으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고 있고 우리 국민은 그 창조의 주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정신 차려서 더 강렬하게 프로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